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재산을 나누는데 조선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재물을 나누는 방식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역할을 했던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노비 한 6구 정도를 보너스로 주려 하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뭐 저는 됐습니다. 내 동생들 중에 형편이 더 어려운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을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결혼해서 와이프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지 자식 지 와이프 건사하느라고 형제간에도 재물 앞에서는 창금을 겨누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거늘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기특한 이야기를 하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금을 겨누는 것이 재물이고, 그 재물의 창금론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도 뭐 그런 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재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첨예하고 미묘한, 조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식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이제 금급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다 나눠주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끼리 부모 사후에 합의해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화훼 분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살아 계실 때 나눠주는 것도 지금도 그렇죠. 재산 한꺼번에 다 주면 효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나눠주면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도 재산을 보통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치는 그런 점에서는 고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 스타일이 별급이라 해서 요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보너스 주는 겁니다. 이 보너스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보너스를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보너스를 못 받는 형제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보너스를 주는 가장 1번 순위가 뭐냐, 고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주고 장인도 주고 장모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모까지도, 시집간 고모까지도 보너스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속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무슨 키워드가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할 때 시대적으로는 재산을 아들 딸 구분 없이 골고루 나눠주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너스가 주어지는 흐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조선은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라는 겁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만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능력이 뛰어나서 과거에 합격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경제적인 보상까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조선은 양반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많은 일반인들은 양반으로 태어나면 뭐 그저 그만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대부분의 양반들의 삶의 조건이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은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이 상속 분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전통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전시대가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그냥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대에 기준해서 전통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조선 후기적인
과거의 모습이 전기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대충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그 자체가 특수한 시대고 조선의 그 양반 그 자체가 특수한 인간형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특수성의 기준에서 보편성과의 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가 전시대라고 하는 것. 또 이 시기는 한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워낙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는 이 수평적인 사회 구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남녀의 문제도 그렇고 뭐 다양한 재산 상속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념의 문제도 그렇고 대체로 이 수평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 이후, 즉 17세기 이후부터 수직적인 사회 구조로 각이 딱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끊긴 이후로 한 200~300년 아주 제대로 오화열 맞춰서 사는 시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상속을 통해서 또 그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나눠주는 거, 내 재산 내가 주는 거지만은 대체로 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으로서, 국가적인 하나의 룰로서 제시되어 있고 법전에도 저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평분이라 해서 요게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평분한다. 그 대략 16세기까지는 이 평균 분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평균 분집하면 재산 누가 지느냐? 재산은 돌아가면서 지내면 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일기를 보면, 아이고 오늘은 할머니 재산이라서 작은 형집에 간다. 오늘은 정조 할아버지 제삿날이라서 종형 집에 제사 지내러 간다. 내일은 할아버지 제사라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 속에는 그 액면의 이유가 있고 그 액면의 이유 더하기 수반해서 생기는 부가적인 이유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재산 나눔, 재산을 어떻게 주는 거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사회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켜 나가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들어주시고, 원래 이런 거는 한 2시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